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M&L 창업 뉴스입니다. 2025년도 자금 조달 이야기죠. 청년 창업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1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M&L 뉴스 할 때 이게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 아마 23일 목요일쯤에 그 안산 본원에서 그 설명회, 입교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3일 목요일 오늘 바로 공고가 떴습니다.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이거만큼은 제가 당일에 바로 나오는 즉시 따끈따끈하게 분석을 해서 집중 분석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 내용에 대해서 집중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고문 두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가 있어요. 코스메라고 되어 있는데 start.kosmes.or.kr이라고 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안내라는 공고가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별개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1.5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요거는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한 청창사 끝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나면 이번 주 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그리고 이제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kstartup.go.kr 들어가 보시면은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사관학교 15기 입교생 모집 공고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뭐 이쪽으로 들어가시건 이쪽으로 들어가시건 안에 뭐 신청 서류부터 뭐 방법 설명 안내서 모집 공고 다 나와 있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포스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보시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창업사관학교 간단하게 개요 말씀드릴 텐데요. 청년 창업자의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곳. 이번에 15기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2010년도죠. 그때쯤에 이제 그 처음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15년 차가 돼서 2025년에 이제 15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은 39세 이하의 창업 3년 이내인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고, 모집 개요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안에 뭐 850명이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다는데 요건 제가 따로 페이지 빼놨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플렛에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나와 있긴 합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리플렛도 아까 말씀드린 공고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사업 목적은 뭐 항상 비슷하죠. 우수한 창업 아이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을 하고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이걸 지원하겠다. 패키지 방식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지원 자금 준다, 1억 원을 준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패키지가 많아요. 사업화 지원은 그 패키지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 위에 어떤 교육이나 멘토링, 컨설팅이나 판로 개척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쫙 붙어 있어서 실상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곳은 사관학교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실상적으로 컨트롤까지는 아니지만은 많이 좀 이거저거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런 과정이 다 평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에 맞는 쪽으로 좀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글로벌형, 지역특화형, 투자형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올 초에 그 지원사업 통합 모집 공고, 그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한번 분석을 하면서 다른 데는 확확 줄었다. 예창패 같은 경우 예산이 22%나 줄었고 초창패도 한 17% 줄었는데 오히려 청창사는 늘어났다.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나와요. 작년까지는 지역특화형, 그러니까 청창사는 뭐 안산에 있고 뭐 서울에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어디 뭐 강원도에도 있고 뭐 제주도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마다 지역의 주력 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뭔가 이 맞춤형 특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 특화형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투자형이라 그래서 재작년부터 생긴 거는 직접 이제 민간 엑셀러레이터, 주로 이제 CNT 테크나 이런 곳인데 뭐 CNT 테크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나 이런 쪽에 실제로 그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줘서 실제로 이제 선정 인원, 평가 인원까지 다 자기들이 알아서 뽑아서 선정까지 하게 하고 후속 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책임 보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엑셀러레이터 AC 창업 기획자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실제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여기
추가를 해서 뭐가 더 생겼냐면 글로벌형이라 그래서요. 뭔가 기관이 따로 생긴 건 아니지만은 기존의 지역 특화형이나 투자형에 선정되어 있는 그런 기관 중에 일부가 TO를 따로 빼서 신산업 분야, 초격차 분야, 뷰티 분야, 주로 이제 딥테크 쪽이나 아니면 뷰티 쪽은 뭐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이런 쪽인데요. 이쪽처럼 이제 수출이 유망한 그런 분야에서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창업자를 정원의 30% 내외로 선정을 해서 글로벌 진출 준비 프로그램을 따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지원 자금 자체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여러분은 글로벌형으로 신청을 할 건지 같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지역 특화형의 투자형으로 신청을 할 건지 그 옵션을 선택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그 신청 분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경쟁률을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조금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옵션은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지원할 수는 없어요. 이 셋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건 좀 복불복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신청 권역 및 모집 규모를 좀 살펴보면은 총 850명을 이제 뽑는데요. 850명의 창업가를 뽑는데 이제 수도권 및 강원도, 충청권, 호남권 및 제주, 영남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사관학교 안쪽으로 가면은 안산 본교, 구리 본교, 서울, 인천, 강원, 경기 북부, 충남, 세종, 충북, 대전,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뭐 이렇게 해서 쫙 있습니다. 유형으로 보면은 본교 쪽 안산하고 구리 쪽에서는 글로벌형만 뽑는다고 되어 있고요. 서울, 인천, 강원, 경기 북부는 지역 투자형, 경기 북부 쪽은 투자형으로 해서 이제 투자형 그 A씨가 맡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 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충남은 글로벌형, 세종은 지역 특화형, 충북하고 대전은 투자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 중점 모집 분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중점 모집 분야가 아니면 지원을 못하냐? 그럼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경쟁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20명에서 한 11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경쟁률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산업, 초격차, 뷰티 분야의 안산이나 구리 쪽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점은 있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뭐 850명이라고 하는 데서 예를 들어 한 2,000명쯤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뭐 2대 1이 좀 넘어갔다 그런다면은 이 모집 인원이 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제주도 쪽이 20명 같은 경우는 일단 선정 인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가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희한하게도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경쟁률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형 운영사가 어디가 있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창고 1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없지만은 그 모집 공고에 있는 거기 이제 그 신청 안내서 보시면은 거기 창고에 이제 10을 보시면은 투자형 운영사들이 몇 개가 있다 그게 이제 쫙 나와 있고요. 일람이. 그다음 비수도권 투자형 즉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이쪽 충북이나 충청권이나 호남, 제주, 영남권 쪽에 있는 곳은 소재지 무관하게 서울에 계신 분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권역별 사업장 소재기업 좀 예를 들어서 제주 쪽이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제주에서 뽑는 20명 중에 10명 이상 50% 이상은 권역별 제주도의 소재지를 둔 기업에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겠다. 요런 이제 제안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광주에 계시는 분이다. 그럼 45명을 뽑는데 이 중에서 22.5명은 무조건 그 광주를 뽑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고 우선 선발. 그러니까 넘으면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혜택을 주고 그렇지만은 설사 이제 20명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퀄리티가 안 좋다 그러면 조금 이제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뭐 미달이다 그러면은 뭐 50%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되긴 하겠지만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률이 충분히 찼다라고 한다 그러면 50% 이상은 무조건 그 지역 한정에 있는 기업으로 뽑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광주에 계시지만은 나는 글로벌형이 아니다. 신산업 초격차 뷰티랑 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역 특화형으로 다른 데 지원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운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해서 제가 뭐라고 딱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신청 제외 대상이나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있어요. 무슨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도박, 유흥업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 한번 살펴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9세 이하여야 된다. 그럼 39세 이하의 기준은 뭐냐? 신청 자격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생년월일 기준으로 1985년 1월 24일 이후 출생자다.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부터 이제 그 따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전 1985년 1월 24일 정확하게는 1월 24일 00시 00분에 태어난 분부터 일단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39세, 만 39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업부 상면인의 대표자, 이게 핵심인데요. 이것만 보면은 예비 창업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제 알고 계세요. 근데요,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게 조금 조건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예비 창업자도 지원 가능함. 그다음에 이제 창업기업의 경우에 3년 이내까지, 즉 설립일 기준으로 2022년 1월 23일 이후 창업기업, 이후 설립한 창업기업만 된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그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3년 이내 이렇게 잡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밑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 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한데 반드시 협약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신청 자격 기준일에서 이 설립기업의 설립일의 기준은 개인 사업자는 개업 연원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를 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요. 무조건 법인 등기일 기준입니다. 법인 등기상 전부증명상의 회사 성립 연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회사 설립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은 그 등록일이 뒤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자격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업력이 3년 초과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에, 즉 오늘 이전에 이미 폐업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준으로 뭐 창고길 기준에 따라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되게 좀 기준 자체가 애매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3년 초과하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폐업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동종업종이냐 이종업종이냐 3년 이전이냐 3년 이후냐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좀 따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워낙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러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정의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걸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 요청을 유료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주관기관에. 자, 그다음에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 신청자의 영역만 초과하면 신청 가능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대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39살, 공동대표는 40살이다 그러면 공동대표는 신청 못하고 여러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신청자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 법인기업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영주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지분 99% 갖고 있고 난 1%인데 대표다. 이러면 신청 안 되고 기본적으로 최대 두주로서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있잖아요. 그 바지 사장이 아니어야 된다. 즉, 이 최종 합격자가 대표자로서 이 지원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돼서 무슨 교육이나 이런 거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죠. 자, 예비 창업자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최종 합격한 다음에 협약일 이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선정에서 탈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의 기준이 여기 이제 써 있는데 요건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창업기업이 아니면 됩니다. 뭐 지금 폐업하면 안 됩니다. 자, 주요 지원 내용 보겠습니다. 뭐 이거야 뭐 다들 워낙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최대 1억 원 이내에 돈을 지원합니다. 최대 1억 원 이내에 그 사업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이제 총 사업비의 70% 이하라고 되어 있어서 평균 7천만 원까지. 즉 뭐냐면은 신청해서 선정되면 무조건 다 1억 원을 주는 게 아니고 1억 원 받는 분도 있고 7천만 원 받는 분도 있고 평균을 맞춰야 되니까 5천만 원 받는 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주지는 않고 1차 지원금은 입교 시에 일단 몇 % 주고 2차 지원금은 중간 평가를 한 다음에 차등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신 얼마요? 이렇게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일부 지급해서 창업한 활동 본 다음에 중간 평가 본 다음에 좋은 기업은 더 주고 조금 그 성과가 안 좋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평가가 안 좋거나 아니면 좀 이게 활동 정도나 참여 정도가 떨어지면 좀 덜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용 용도는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 정보 활동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뭐 팔로미 마케팅비 여러 가지로 써놨는데요. 뭐 어지간한 거 아니면은 웬만큼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부가세나 관세 같은 거는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즉 여러분이 PC를 샀는데 그 노트북 PC를 샀는데 그게 100만 원짜리예요. 그럼 부가세 10만 원이 붙으면 보통은 구입할 때 부가세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을 내고 결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법인의 경우에 3월, 6월, 9월, 12월
그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부가세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거든요. 그때 그 환급받는 금액인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신청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살 때는 100만 원은 여기 있는 비용으로 결제가 되지만 10만 원 여러분이 따로 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사업비 구성은 기본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주지만은 정부 지원금으로는 총 사업비 여러분이 설정한 사업비의 70%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그 비용이 30%가 있습니다. 다만 입교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억 원 중에 7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면 현금으로 1,000만 원, 현물로 2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현금 1,000만 원은 무조건 여러분 돈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 7천만 원 선정됐는데 그럼 나 그냥 5천만 원만 지원받는 걸로 하고 여기는 7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내 거 현금이랑 퉁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왜 그 질문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될지 안 될지를. 안 됩니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건비로 산정을 하는데요. 현물 따지는 기준은 오늘 뭐 딱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 선정되고 나서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현물이 이제 인건비나 아니면 감가상각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보통 산정을 하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하고요. 요게 의외로 좀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만 이제 그 최대 1억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총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7천만 원 지원해 줄게요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지원금이 1억 원인데 그 지원금이 총 사업비의 70% 이하니까 실제로는 1억 원이 70%만큼까지 지원을 해준다. 즉 무슨 얘기냐? 민간 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따로 잡아서 이 70%를 감안해 가지고 총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억 4,290만 원으로 잡아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이 10%인 현금 1,429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현물로 2,861만 원을 잡아놓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남은 금액인 1억 원을 여러분이 모두 정부 지원금으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법이고 생각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요거 정부 지원금 1억 원 맞추고 현금 현물 요렇게 맞춰가지고 요거 맞춰가지고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이대로 낸다 그래도 그대로 이제 선정된다고 해가지고 이 금액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차등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그 사업 계획은 정부 지원금 1억 원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규정 안에서 그렇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것도 추천 사항이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알아서 내시면 됩니다. 자, 주요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10일 수요일 4시까지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얼추 한 3주 정도 남아있는데 실제로 다음 주가 이제 설날 연휴죠. 연휴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게 좀 쉽지는 않은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 일정상으로 보면은 신청 및 접수하고 나서 이제 서류 심사 한 열흘 동안 진행이 되고요. 2주 동안. 그다음에 이제 결과 발표 28일 날 2월 말일에 나오고 발표 심사 이제 3월 4일에서 13일 동안에 이루어지고 최종 결과 발표되고 협약 체결하고 입교하는 게 3월 26일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사 과정인데요. 심사 과정은 서류 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표 심사가 있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현장 심사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 심층 심사는 뭐냐면은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진짜로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알 사람인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따로 이제 그 기관 당사자들이 면접을 보는 걸로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심사라고 해서 무조건 100%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기관의 좀 재량에 좀 맡겨져 있습니다. 자,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수나 실현 가능성이나 작용 요건을 보고 여기 이제 재밌는 소리가 하나 있죠. 지금 보면은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절률을 본다. 이게 실제로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 저희 쪽 이제 학교에서 논문 쓸 때는 자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요. 이 표절검사 프로그램은 이제 온 오프라인 문서라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여태까지 제출했었던 사업계획서, 청창사뿐만이 아니고 예창패, 초창패 같은 정부 지원 사업 다 통틀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창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정부 그 중앙부처에서 하는 지원 사업 안에 있는 그 DB들은 다 컨텐츠 비교 검사를 할 거고요. 표절 생각보다 빡세게 잡아냅니다. 이거 옛날에 논문 때부터 이미 십몇 년 전부터 잘 쓰이던 프로그램들이라서 굉장히 빡세게 잡아내고 표절률이 과도하다라고 하면은 탈락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50% 이상이 넘어가면은 심층 심사로 들어가고요. 심사위원들이 봐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워낙 비슷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연히도
우연히도 이제 뭐 시장 환경이나 이런 이제 배경이 조금 겹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넘어갈 수도 있으나 대부분 50%가 넘어가면은 뺏겼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수준의 사업 계획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험상.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임의를 깔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소신껏 본인의 색깔을 잘 녹여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발표 심사 대상은 선발 목표의 1.5에서 2배수 내에 선정한다. 즉 어느 그 분원에서 40명 뽑는다 그러면은 한 60명에서 80명 정도까지 이제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에 그걸 이제 발표 심사로 넘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심사는 신청자의 창업사업 모델이나 추진 계획 바탕으로 해서 발표 평가를 하고요. 뭐 평가 항목은 뭐 그냥 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사항들 조금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얘기 나왔네요. 자, 유의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신청 접수 마감일 당일에는 굉장히 접속이 밀려가지고 서버가 밀려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K스타터 가입하고 사업 신청은 한 3일 이전에 해놔라. 그리고 저는 아무리 늦어도 전날에는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래서 일단 제출하고 나도 나중에 마감되기 전까지는 내용 수정이 가능한데요. 일단 한번 등록해놓고 신청까지 해놓고 올려라도 놓으면은 나중에 바꾸는 건 그래도 조금 기다려서 할 만해요. 근데 당일날 가입부터 시작하려면 너무 늦어지니까 이건 좀 미리 하세요. 제출하려 버튼 눌러야 된다. 의외로 안 눌러서 다 써놓고 못하는 경우 있어요. 본인 잘못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한다. 어떤 사람도 우편으로 보냅니다. 자, 사업 신청자는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좀 있고요. 이건 이제 본인이 신청하라고 하는 거고, 신청 접수할 때 기업 인증이나 개인 인증이 해야 되는데 요거 3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같은 경우에는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발급 신청을 해놔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최대 7일이에요. 뭐 실제로 제 경험상 7일까지 걸린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게 자동으로 따라락 해서 확인서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신청을 가면은 그걸 보고 사람이 수기로 보고 확인해가지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게 좀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밀리면은 한 2, 3일 걸리기도 하는데 7일까지 걸린 건 못 보긴 했는데 여기는 일단 7일이라고 했으니까 좀 미리미리 받아놓으시면 좋겠죠. 뭐 이거야 뭐 늦게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기를 놓친 거죠. 여러분이 까먹고 못한 거지 이게 뭐 실제로 그 뭐라 해야 늦게 발급 받아야 더 유리한 거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미리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 또 있죠. 자, 만약에 창업 활동이 필요한 사항을 다른 용도의 사업비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 여기 이제 뭐 브로커를 쓰거나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럼 형사처벌이나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참여 제한 이런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외로 잘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거 괜찮을 거야 해당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몰라서 진짜 나는 이게 해당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혹은 누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거 고지고대로 믿고 체크했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됐어. 거기 걸렸어. 근데 이게 이미 돈을 쓰고 있었어. 그러면은요 그냥 그 돈 환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슈킹하려고 한 악질적인 창업자로 몰아붙입니다 일단. 그리고 형사처벌 들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좀 미리 사전 체크를 좀 해줘야 된다. 타인이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대필자 이거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브로커 써가지고 대필하는 거 이거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제재 부과금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있고 뭐 고발당할 수 있다. 뭐 상당히 무서운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내용만으로 모든 게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요. 안타깝게도 제가 여태까지 진짜 몇 년 동안 겪어온 바로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게 가능한 거야라고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개개인이 굉장히 다양한 그 사연이 있고 그 사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좀 일상적인 그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은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또 좀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한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설사 저한테 그걸 물어보고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너무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이유는 너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매한 것들은 주관기관에 문의해 보시고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이제 확답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낫고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지는 않더라고 이런 지원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여러분 입장에서야 이 지원 자금 받아서 소중한 돈 받아서 뭔가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절실한 건 않겠지만
하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복 신청 관련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은 청창사 이외의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뭐 초창패나 이런 사업들이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개를 넣어도 돼요. 한 10개 정도를 넣어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을 때 협약 체결은 딱 한 개만 된다. 어떤 분은 그런 거 있어요. 아, 나 A 아이템 있고 B 아이템 있고 C 아이템인데 각각 3개 다 다른 거 내서 됐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아이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갑니다. 김장길이라는 사람 개인이 서로 다른 아이템으로 10개가 됐다 그래도 개인은 그거 하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밖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이제 수행 중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어떤 것들에 따라서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안 된다. 뭐 이런 것 좀 있고요. 그다음에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수행을 완료한 사람은 시행이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에 협약일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3개월 이내 끝나기만 하면은 2025년 5월 12일 이내 끝나기만 하면 신청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원금을 이제 뭔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런 거 1,000만 원은 까고 주겠다. 뭐 이런 좀 애매한 규약이 있는데요. 뭐 이것까지는 저도 좀 너무 설명이 복잡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을 이번에 아예 그 청창사 그 홈페이지 안에 그 공고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주 묻는 질문을 따로 만들어 놓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에 있는 그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를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주 묻는 질문 여기 옮겨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오늘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형이 무엇인가요? 읽어보세요. 이건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발표 심사 시 PPT 제출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PPT도 쓸 수 있지만 사업계획서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PPT를 써야 편하다. 그럼 PPT 내셔도 됩니다. 근데 PPT를 굳이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럼 사업계획서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PPT로 하고 뭐라고 우대나 가점은 없다. 즉 평가에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파워포인트가 더 편하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 추천. 왜냐하면은 발표할 때 그게 우대 가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달력이 다릅니다. 발표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형 창사와 지역 특화형 창사에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아까 글로벌형, 지역 특화형, 투자형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셋 중에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패랑 청창사랑 이거는 동시에 신청하고 둘 중에 나중에 선정되면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청창사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옵션 3개는 무조건 셋 중에 하나만 신청하는 거예요. 즉 투자형을 하면은 지역 특화형, 글로벌형 못합니다. 글로벌 신청하면 투자형, 지역 특화형 못합니다. 이런 기준이에요. 자, 표적검사 뭔가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불법 브로커 개입화. 왜냐하면 브로커들이 이게 사업계획서 실제로 저도 대필은 아니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멘토링,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잖아요. 좀 수정사항이나 보안사항이나 이런 거 조언을 드리는 그런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불법 브로커들이 이제 여기 개입을 하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데 이 사람들이 매번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창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 템플릿을 가지고 돌려먹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나 비슷한 수준의 사업계획서가 양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카피킬러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적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잡았는데 이게 굉장히 잘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잡아내는 건 어떤 거냐면 과거에 이미 선정된 그런 이제 지원 사업 계획서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계획서 DB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교차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랑 이런 겹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50% 이상이면 평가위원회 검토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냈을 때 사업계획서가 똑같은 거를 가지고 표절을 따지진 않아요. 그거는 아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되나 A라는 사람이 요걸로 냈는데 B라는 사람이 똑같은 걸로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두 명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회사인데 그냥 이름만 바꿔서 대표자를 따로 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걸려 이렇게 확률 높이려고 한 경우 이건 나중에 굉장히 악질적인 경우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런 꼼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꼼수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안 될까라는 걸 고민하시는데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발표 심사 시 직장 경력을 확인하나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보통 전 직장 경력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현재의 직장에서 이거 창업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안 걸리려고
그게 부담이 더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경력 허위 기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표 심사 때는 당연히 확인을 하고 경력 사항과 관련해서 나중에 증빙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아마 이런 그 창사나 이런 데에서 직접 뭐 여러분의 직장으로 전화해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인데요.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1985년 1월 24일 이후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고요. 만 39세 이하 오늘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는 반드시 나중에 사업자 등록 협약일 전에 해야 되고, 일반 창업자도 그렇습니다. 일반 창업자는 뭐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과정은 없냐? 그러니까 추경으로 뭐 가을에 또 뽑지 않냐?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자,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던 공고일 이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신청 가능하냐? 자, 일단 폐업을 했고 지원 제외 업종이면 어차피 중복이 동종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한데, 공고일 이전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로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이 되면은 협약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그럼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뭐 여기 복잡하게 썼는데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될지 모른다면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으로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안 되는데요.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들여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냐? 이제 보시면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 규정을 보면은 우리는 지자체에서 다른 지원 받는 거 신경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청창사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역적으로 하는 사업과 중복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경기도 어디에서 경기도청에서 받는 그 지원 사업을 하면서 청창사라는 건 허용이 되는데, 문제는 그 지자체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경기도에서 당신들 청창사 같은 그런 정부 지원 사업 받으면 우리는 중복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청창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해서 구분 어쩌고 저쩌고 하냐 그러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 양쪽에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괜찮다 그래서 여기 전화하기 귀찮아서 안 했다거나 이거 괜히 굳이 했다가 벌칙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형사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조심하시면 돼요. 자, 지원 사업 중에서 창업사업화 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한가냐로 했는데요. 뭐 R&D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수용,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창사를 하면서 디딤돌 사업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모집 공고 진행 중인 청년 CEO 지원 사업인데 지자체 지원이라 합니다. 뭐 합격 발표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두 개 같이 할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자체에서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청창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선정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문제 없다 오케이 하면은 청창사는 지자체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대표님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청창사에도 된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선택지기는 해요. 뭐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로 구성된 경우에 모두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되나?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한 명이 39세 초과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미만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평가 관련으로 입교 신청 온라인으로만 돼요? 오프라인 접수 안 돼요? 예, 온라인만 됩니다. 사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이건 앞쪽에 나와 있죠. 모집 공고 신청하고 서류 심사, 결과 나오고 발표 심사, 결과 나오고 협약. 자, 사관학교가 여러 군데인데 입교 지역은 합격 후 변경할 수 있나요? 내가 안산에 선정되는데 서울로 바꿀 수 있냐? 교통편 힘들다.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한 데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주도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은 제주도 가야 됩니다. 자,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예, 사관학교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교는 본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서 양식의 페이지 수 글자 수에 제한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8페이지 이내 작성 권장이에요. 자, 권장이라는 건 뭐죠? 8페이지 이내 작성을 웬만하면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이거 넘어가면 잘라버릴 거란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유도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몇 페이지가 적정선이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8페이지 이내 작성이라 그러는데 80페이지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10페이지까지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권장인데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봐서 8페이지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폰트 크기를 한 3 정도로 해가지고 빼곡하게 8페이지 안에 써놓는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 선으로 적정선을 유지하면 된다가 정답이고요. 뭐 참고자료 첨부 분량에는 제한이 없고 용량은 15메가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뭐 첨부 분량은 사실 넣어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용량 15메가 제한은요,
이건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5메가 넘어가면 그냥 업로드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예 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뭐 제 예상으로는 그냥 그 서식에 있는 그 템플릿 서식에 있는 폰트를 거의 그대로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서식에 있는 거로 가정했을 때 한 8페이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한 10페이지에서 한 12페이지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불이익을 봐도 여러분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8페이지에 모든 걸 도저히 못 채우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넘는 거 정도는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 심사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뭐 대면 평가 원칙으로 여러 가지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별도의 파워포인트 같은 걸 제출해도 되냐? 자,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는 무조건 신청서 양식으로 내야 되지만 발표 심사의 경우에 PPT를 써도 된다. 다만 PPT를 써서 우대나 가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표 심사에 나 대신 다른 사람 참여할 수 있나요? 나 그날 갑자기 급한 일 생겼어요. 무슨 경조사가 있어요? 예, 안 됩니다. 무조건 대표자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회사 공동 대표인데 신청서 작성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일단 신청인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나머지는 인적사항이나 그런 데 쓰시면 됩니다. 각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한가?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둘이니까 이 아이템 가지고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서 둘이 따로 받으면 안 되냐? 그럼 토탈 합쳐가지고 서메이션 2억인데 이 생각 하시는 건데요. 야, 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이 궁금해. 안 될 것 같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신청 시 기술 분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요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앱 소프트웨어 개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입소용과 준입소용. 입소용은 아예 거기 이제 입소를 하는 거고, 즉 거기 사무실 받는 거고, 준입소용은 이제 매장이 밖에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요. 요거는 선택을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정되고 나면 빨리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구성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 요거는 제가 아까 그 간접비하고 간접비랜다 자부담하고 그런 거 얘기해드렸죠. 거기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사업비 나중에 갚아야 되나? 이거 대출 아닙니다. 1억은 그냥 지원하는 거고 상환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비를 엄한 데 썼다, 유용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했거나 아니면 동일성 유지 의무 같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규정인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형사고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지급되나? 이거 중요한 건데요.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직접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그 돈을 쓰고 나중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한테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시면은 1억 원 지급, 7천만 원 지급 이렇게 써있는데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청창사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카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은 세금계산서 이제 내역을 받아가지고 창사에 신청을 하면 창사에서 그 결제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바우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창패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이나 이런 용역들을 보고 이제 지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부가세는 사업비 지원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오리엔테이션 때 보통 다 얘기하는 부분이라서요. 자, 현물 부담은 무엇인가요? 이거 이제 인건비 계상인데 요것도 선정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현금 10%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나 1,000만 원 못 낸다. 7천만 원 지원받는데 어떻게 1,000만 원 내냐? 이거 내가 그냥 7천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까면 안 되냐?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1,000만 원 내셔야 돼요. 그래서 청창사는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도 똑같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 입교 기업 간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래가 가능한가요? 이게 안 돼요. 예, 기본적으로 안 돼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돈 돌려막기가 되는 그런 이제 부정한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기업들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외주 주고 싶다?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무리 떳떳해도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사례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다만 이제 청창사 졸업 기업, 이미 졸업한 기업들은 지금 현재 돈을 수급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 타당성을 중진공에서 일단 평가는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 애매한 거는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무리 Q&A를 듣고 자주 묻는 질문을 해놔도 여러분 각각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일일이 상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제로 사업 운영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사업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식선에서도 오를 수 있지만은 나라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규제과 규약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오라도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오라도 모든 사람이 봐도 아무리 오라도 어떤 규정상 안 되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직접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맞고요. 가끔 이제 저한테 막 급하게 댓글을 날리거나 연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빨리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여기 전화를 안 받아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요.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맞았고요.
그렇게 급한 사항인데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L에서 주로 얘기하는 얘기는 청창사랑 단지원 사업에 동시에 선정될 것 같은데 뭐가 좋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돈 많이 주는데 지원자금 많이 주는 사업이 무조건 좋다. 그렇지만은 지원자금 적게 준다고 해서 대충 준비해도 되는 거 아니고 지원사업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더 빡세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일단 선정된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뭔가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소신껏 좋은 쪽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템으로 청창사 선정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능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사업화를 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사업계획서 어필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뭔가 이게 좀 안 될 것 같지만 무조건 돼야 된다 이렇게 막 어거지를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단 신청하세요. 일단 신청하고 고민해보는 게 맞지, 에이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해버리면 여러분의 미래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꿀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방법이 제일 꿀팁이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제가 이건 에코 스타트업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사업 계획이에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해서 이미 성과 나온 걸 가지고 평가받아서 그 보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무슨 사업을 했건 매출을 어떻게 냈건 투자를 어떻게 받았든 간에 이번에 지원 자금을 받는 거는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직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잠재적 가치가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 어필을 하는 거고, 다만 거기에 매출 실적이나 아니면 투자 유치 실적이 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걸로도 이만큼 벌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근거자가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이전에 10억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도 받을 수 있어라는 논리는 아니에요. 실제로 연매출 막 몇 억 나왔는데 떨어진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정말 잘 써야 되는데 그거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아무리 전실적이 좋아도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가고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글로써 쓰긴 되게 어렵지만요. 그렇지만 1억 원이란 돈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저도 몇 년 걸려야 모을까 말까 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성을 다해서 그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사업계획서에 잘 보여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챗GPT 이용해가지고 글을 좀 그럴듯하게 써주니까 오 그러면서 그거 막 되게 막강한 무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챗GPT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나 글을 쓸 때 영혼 없이 쓰는지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럴듯한 글은 이제 개나 소나 써올 겁니다. 여러분이 개나 소가 되기 싫다면은 조금은 챗GPT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다소 어설프더라도 쓰세요. 활용해도 좋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계획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결국 사업 역량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을 녹여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3주 정도 남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특히나 여러분 아마 설날 연휴 기간에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설날 연휴 기간에 거의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요. 원스톱 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제 사전 예비 상담, 전화 상담으로 기본적인 방향성 제공하는 사전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패키지로 이제 그 뒤에 본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사전 후에 본 상담까지 하셨을 때 완벽하게 여러분이 충분한 그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금액의 어떤 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비 그 사전 상담으로 충분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여러분이 완벽에 가깝게 사업계획서를 이미 써놨다라고 하면은 한 10분 정도의 한 30분 정도의 전화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패키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스톱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가 설날 연휴 기간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연휴 기간이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곡역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상품 구매하시고 저한테 네이버 톡톡으로 말 걸어주시면은 신속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창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연휴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예창표, 초창표 뻥뻥 터져 나올 겁니다. 글쎄요, 예창표, 초창표가 내일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일단 그러길 희망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의 그 시즌이 시작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농식품 벤처 사업이나 글창사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제가 조금 따로 세션을 빼가지고 따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